한적함이 감도는 농한기의 시골 마을. 정적을 깨우는 사륜기 소리의 주인공 배우 김진영. 그가 하루도 거르지 않고 들른다는 마을의 고물상. 이제 보물찾기 해야 되네. 아, 이게 그냥 쓰레기가 아니에요? 돈이죠. 이게 다 돈이에요. 남들 눈에는 쓰레기가 그의 눈엔 전부 돈이 되는 물건이라니 대체 이곳에서 뭘 찾는 걸까요? 한참을 둘러보던 그때 스톱! 잠깐 스톱! 스톱! 황급히 포크레인을 멈춰 세웁니다. 찾았다! 찾았어! 돈이다! 로타리 날. 그건 어디에 쓰려고 애타게 찾으셨나요? 이거 20kg도 안 나올걸? 20kg도 안 나올걸? 얘가 한 10kg 정도 나올 건데. 정확하네. 맞죠? 10kg 맞죠? 아, 정말로 딱 맞췄네요. 매일 보러 다니는 게 이건데 뭐. 제 집 드나들듯 고물상에 다니다 보니 무게 맞추는 것쯤은 식은 죽 먹기라는데 대체 이곳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걸까요? 아버지! 요거. 잘 맞겠다. 한번 보자. 한번 해보자. 딱 맞춰서 사갔네. 저희 아버님이세요. 아버님이세요? 네. 저희 농기계 중고로 팔고 있는데 저희의 회장님이시면서 네, 메카닉 저희 메카닉 근데 이게 시동이 잘 안 걸리네. 팔아야 되는데 이거. 고쳐야지. 아버지와 함께 운영 중이라는 농기계 중고 거래상. 스펀지로 하려고. 이거 임시라도 우선 해가지고 시동 걸었고 우선 사용을 해야 되니까. 농기계 수리에 필요한 부품을 구해오는 건 아들 김진영 담당. 아들이 구해온 부품으로 말끔하게 수리하는 건 아버지 담당이랍니다. 그런데 경운기 수리 마치자마자 사진부터 찍는 김진영. 이제 판매랑 이제 손님 이제 맞이하고 하는 건 제 담당. 이제 수리 다 됐으니까. 네, 이렇게 다 됐다 이렇게 오보다 떨어지면은 요거 이제 방금 좀 전에 이렇게 사진 찍어갖고 제가 이제 인터넷이나 아니면 이제 이거 원하는 사람들한테 이제 제가 보여주고 이제 판매를 하는 거예요. 업무 분업 확실한 부자지간. 그런데 연기자가 어쩌다 농기계 일을 하게 된 걸까요? 개성 있는 캐릭터로 자신만의 입지를 다져온 배우 김진영. 그의 데뷔는 화려했습니다. 97년도에 영화 넘버3라는 영화로 좀 알려졌고요. 넘버3 할 때 이제 중학교 3학년 때 제일 인상적인 건 이제 그때는 이제 사우나신 최민식 선배님하고 한석규 선배님하고 같이 이제 있었던 사우나신. 이 살덩어리 봐라 막 이러면서 했는데 이제 에피소드가 또 있다면은 그걸 찍고 나서 저 광고도 들어왔었어요. 그게 뭐가 들어왔냐면 이제 맥주 광고. 예. C 회사에 그 맥주 광고가 들어와갖고 프로필을 들고 교복을 입고 갔는데 거기서 놀라는 거예요. 왜냐면 거기 사람들은 저를 진짜 성인 중년 배우라고 생각을 했는데 덩치 때문에. 그거 가갖고 이제 프로필 주는데 너 학생이니? 그래서 예. 그러니까 미안하다 이 한마디 하시더라고. 그리고 그냥 다시 돌아오는 그런 일도 있었고. 이후 공전의 히트작 드라마 야인시대에서 아구 역할로 활약하면서 조폭 전문 배우라는 타이틀도 얻었죠. 한참 조폭 연기 이런 거 할 때는 길 가다가 불신 검문도 받았어요. TV에서 봤는지 어디서 봤는지 기억은 안 나. 근데 얼굴은 기억이 나는 거야. 저 사람 어디서 봤는데? 라고 하는데 그 사람은 이제 수배전잔지나 뭐 이런 데서 봤나 싶어갖고 나중에는 검문도 받고. 또 옆에 사람들 뭔 일이 터지면은 전 그냥 서 있는데도 제 인상이나 덩치 때문에 오히려 그것 때문에 제가 오히려 오해받을 적도 있고 싸움 나고 그러면은 제가 또 싸움 일으킨 줄 알고 그런 경우도 있었고 그래요. 얼굴이 알려지면서 유명세보다 더 많이 받은 건 오해와 차가운 시선들. 하지만 특유의 유쾌함으로 웃어넘기곤 했었다죠. 이거 제가 영화 같은 데서 이런 거 많이 썼었어요. 숙달이 됐어요 많이 이런 거. 사람들 이런 거 처음 보면 다 겁먹잖아요. 저희 이런 거 딱 뜨고 이런 거 자세 잡는 이런 거 딱. 조폭 전문 배우 출신답게 폼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겨우내 쓸 땔감을 구하기 위해 아버지와 함께 오는 뒷산.
먼저 죽은 나무를 잘라내고 거침없이 톱질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전기톱이 말썽인가요? 기름 넣었잖아. 능숙한 아버지에 비해 어딘지 어설퍼 보이는 아들. 결국 일은 아버지 혼자 다 하시네요. 아버님은 잘하시는 것 같은데 아들은 영 괜찮은데요? 에이, 이거 봐봐야죠. 가락이 생겼는 거야. 아, 이거 죽겠어. 죽었어요? 아이고. 다니는데 한 달 더 묵고 하는데 또 한 달 또 더 묵잖아. 더 묵는데. 다른 사람들도 장가가고 다 손잡고 그랬는데 나만 이래갖고 친구들한테 말이야. 안 가. 아들을 볼 때면 자연스럽게 터져 나오는 결혼 잔소리. 어디 좀 정신 좀 해봐. 어디 좀 처녀 어디. 아 결혼이요? 마땅한 게 있으면은. 없어, 처녀가. 아, 이거 영 큰일이라. 아이고 뭐 좋은 짝이 생기겠죠. 글쎄, 생길지 뭐. 뭐 사람들 좀 더 기다려보라 하는데 모르지 뭐. 얼마나 기다려야 될지 몰라. 40년을 넘게 기다렸는데. 도시에 살아도 장가가기 힘든 나이에 심지어 농촌에 살고 있으니 아버지는 한시도 아들 걱정을 내려놓을 수 없다고 합니다. 힘쓰는 거는 다 하잖아요. 좋겠어요. 해. 지가 해야지 그러면 뭐. 그 애비가 자식들을 좀 봐야 되지. 자식들 안 보면 되겠어. 그걸 좀 봐야 되지. 그러려고 새끼 놓지 뭐 새끼 못 놓고서. 좀 전까지만 해도 뭐 아무것도 안 투닥거리면서도 실과 바늘처럼 늘 함께 한다는 부자지간. 하지만 마을 회관만큼은 아버지와 함께 가기 꺼려진다는데요. 모든 소식과 소문에 집결지인 시골 마을 사랑방. 아버지가 마을 회관에 들른 이유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감사합니다. 그거 엄마도 일인데도 아니 우리 집 아들 장가를 해야 되는데 어디 아가씨 못 써. 정신 좀 하소. 아이고 제발은 뭐 지금 우리 아들 정신이나 좀 하소. 화장실 좀. 오늘도 어김없이 시작된 아버지의 레파토리. 꼭 거기에 꼭 항상 무슨 결혼 장가 보내야 된다고. 동네 창피하게. 근데 이렇게 결혼 얘기 나오시는 게 좀 부담스러우세요? 좀 그렇죠. 아무래도 좀 그렇고. 걱정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만 자신도 뾰족한 대책이 없기에 그저 답답할 따름입니다. 읍내에 나가면 제법 도시 분위기가 나는 거창군. 읍내의 한 상가 건물에 살고 있다는 김진영의 가족. 밥 안 먹었죠? 먹어야지. 한번 차려봐라 왔어. 차려. 며칠 집을 비운 어머니를 대신해 아버지 저녁 식사를 챙기는데요. 사실 김진영은 부모 챙기는 것을 다른 형제자매와 나눌 수 없는 세상 하나뿐인 귀한 외동이랍니다. 그래도 엄마가 반찬은 잘해줘갖고 난 차리기만 하면 돼요. 아버지 밥 드셔. 금세 차려낸 밥상. 뭐 많이 차렸네. 맛있겠는데 오늘. 엄마가 다 해놓고 왔어. 아 그랬어. 그럼 너는 세팅만 게 어떻게 생겨? 늘 투닥거리지만 누구보다 가깝다는 부자지간. 야 오늘 저 너한테 할 말이 내가 있는데 뭐? 말해도 되겠나? 왜? 왜? 장가를 왜 안 가노? 응? 어째 아가씨랑 먹고 지노? 왜 못 꼬셔? 내가 안 만나는 거지. 그래 왜 안 하노? 그래 좀 한 만나봐라. 이 집도 이제 네 거 되지 뭐 내 거가 내 거 뺏기가. 우리가 뭐 짐 지고 가나? 참네. 남들이 보면 아빠 죽기만 바라는 사람으로 보겠다. 아이 안 그래. 그래도 나이가 이제 몇 살인데 이제 때 되면 가겠지. 할매들도 몰라. 때. 살아봤다면 얼마나 살겠노?
때 되면 가봤지. 나이 먹으면 중신앱도 안 들어. 전에는 중신앱도 하고 그랬었는데 요새는 중신 안 해. 자기장에 자기가 하고 그래야 돼. 그게 내 마음대로 돼. 너 친구들 다 갔잖아 장가. 또다시 이어지는 결혼 잔소리. 결혼 얘기만 나오면 분위기는 이내 서먹해지고 맙니다. 아들이 싫어하는 걸 알지만 마음속이 온통 아들 걱정이기에 잔소리를 멈출 수 없다는 아버지. 아드님은 어릴 때서 어떤 아이였어요? 원래 태어날 때 덩치가 좀 컸었어요. 자꾸 크는 게라 이게 그냥 뭐 아들 하나 뭐 모처럼 낳았다고 오냐오냐 해가면서 막 맛있는 걸 다 사주는 게라 집 마누라가 뭐 지금 엄마가 그냥 그러니까 자꾸 크니까 이게 당할 사람이 없는 게라. 없는 살림에 금지옥엽 키운 외동아들 진영 씨. 남부러울 것 없이 키우기 위해 하고 싶은 건 원 없이 해줬답니다. 내가 저 뇌출혈로 쓰러져 갖고 병원에 그냥 좀 있었지. 아이고 우리 시골로 가자. 그랬지만은 다른 사람들은 여자들이 시골로 안 갈라 하는데 우리 집은 집사람이 먼저 가다 이거 나보다도. 나는 그래서 내가 아들한테 여기 물었지. 이제 서울에 있어야 장가를 가지 이런 시골에서는 장가를 못 간다 그런 게로. 그래도 자기가 시골로 가고 싶대. 가고 싶다는데 못 가겠어. 그래서 데리고 온 게라. 아버지의 건강이 나빠지면서 시작된 귀농 생활. 아들로서 부모님 곁을 지키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죠. 좀 착잡하죠. 저도 뭐 저희 아버지 어머니한테 손주 안 안겨드리고 싶은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가정이라는 게 좀 있으면 그래도 어느 정도 좀 그게 딱 자리가 쫙 잡히잖아요. 저는 지금 혼자고 그냥 그런 거예요. 항상 죄송스러워요. 죄송스러워도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고. 시골로 내려오면서 현실적으로 결혼이 더 어려워졌고 그러다 보니 결혼하고 싶다는 마음도 조금씩 내려놓게 됐다고 합니다. 다시 농기계 작업장에 있는 마을로 온 김진영. 그런데 도착한 곳은 웬 시골집입니다. 집에 들어갈 때는 다시 락을 풀고 이게 최첨단이 어디 가도 없는 거예요. 제 집입니다. 완전 옛날 집이네요. 네, 원래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집이고요. 이제 이거 이제 리모델링 하고 해야 되는데 안 했어요. 일부러. 옛날 옛날 감성. 옛날 감성 그대로 있는 거고. 아버지가 나고 자란 오래된 집.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30년 동안 빈집이었지만 이젠 김진영만의 안식처라고 합니다. 이 오너라. 아직도 집안 곳곳엔 할아버지 손때 묻은 물건이 가득합니다. 아유 줘라 진짜. 아유 줘라. 뭐 하세요 여기서? 멍 때리요. 멍 때려요. 이렇게 앉아갖고 멍 때리고 따뜻해지면 그때 되면 이제 생각 없이 자요. 머리를 비우기 위해 이곳을 찾지만 혼자 있으면 떠올리게 된다는 배우로서 활약했던 그 시절. 야인 시대에서 아구형이라 불리며 얼굴을 알렸지만 이후 거듭된 캐스팅 불발로 그의 연기 생활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제 인물이 이제 고정적이다 보니까 이제 일을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더라고요. 희망 고문이죠. 언젠간 일 들어오겠지. 기다리다 보면 일 들어오겠지. 근데 그게 이제 한계가 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도 이제 먹고 살아야 되겠고 그래서 이제 사업을 시작했어요. 고깃집, 막걸리집, 노래방 등에 도전했지만 결과는 좋지 않았고 이후에는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죠. 이제 사업을 했어요, 같이. 같이 사업을 해갖고 투자도 하고 뭐하고 했는데 이 사람들끼리 그냥 알아서 도망을 가버린 거예요. 근데 문제는 거기에 제 지분하고 제 이름이 있으니까 그걸로 인해서 저한테 이제 그런 게 날라온 거예요.
차압이나 뭐 이런 게. 제가 그때 이제 그걸 하면서 이제 음식점도 하고 있었는데 저희 음식점에다가 이제 그 빨간 딱지 그게 왔었어요. 예. 그런 일이 터지고 나니까 이제 사람이 무서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약간 대인기피증처럼. 손님이 오는데 손님이 뭔가 말을 걸면은 겁부터 나는 거예요. 제가 피하게 돼요. 그냥 집을 나가질 않았어요. 장사만으론 생활이 여의치 않아 시작한 사업. 하지만 믿었던 지인에게 명의 사기를 당하고 운영하던 식당까지 차압당하며 거액의 빚까지 지게 됐답니다. 결국 그에게 남은 건 사람에 대한 깊은 불신뿐. 들어와. 이리 와. 밥 먹자. 먹어. 많이 먹어. 에? 먹어. 누군가와 마음을 나누고 누군가를 믿는다는 게 여전히 어렵다고 합니다. 애가 생긴 건 제일 무섭게 생긴 애가 호랑이처럼 생겨갖고 가까이 가지 못하고 끝에서 조금씩 밥만 먹고 애들은 지금 편하게 먹고 있는데 눈치 보면서 먹고 있잖아요. 옛날 나 보는 거 같네. 눈치밥 먹는 거. 늘상 받아온 오해와 편견이지만 익숙해지지 않는 마음의 상처. 몸도 마음도 지쳐서 은신처가 필요했던 그때에 때마침 그를 품어주었던 푸근한 시골 마을. 이곳에서 그는 더디지만 조금씩 회복되고 있는 중입니다. 할매! 이제 할매! 쌀? 어디 보내려고? 저희 양산 양사? 동네 심부름꾼을 자처하는 배우 김진영. 그래 어? 갔다 와. 갔다 올라니까. 일성게 이래 붙이지 안 그러면 못 붙이. 어머니 혼자 못 나가세요? 덜도 못 하는데. 귀찮은 내색 한 번 없이 어르신들 심부름을 척척 해내는 시골 마을 홍반장이죠. 수고하세요. 오랜만에 마을을 벗어나 창원에 온 김진영. 얼마 전 고깃집을 오픈한 지인을 만나러 온 참입니다. 아이고 뚱보. 형님. 어? 에? 나 여기 봤다. 가게 오픈하셨어 드디어. 아이고 그렇게 고생하더만. 이건 누구세요? 아 우리 형님이세요. 그 제가 처음 거창 내려왔을 때 한 마음 많이 나눠주신 분이에요. 제 고민도 많이 들어주시고. 와 멋있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영에게 반갑게 인사를 건네는 식당 손님들. 네 안녕하세요. 저 그때 누군지 아세요? 네네. 진짜요? 네네. 하나, 둘, 셋.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사장님 잠깐만요. 우리 처제, 우리 동생. 안녕하세요. 배우 아구. 근데 그때 왜 아구는 왜 아구였어요? 아구요? 네. 사람들은 생선 아구라 생각하거든. 이 형이 맨날 아구 생선 아구라 생각하거든. 근데 난 주먹이야 주먹. 주먹. 빡빡. 야인시대 아구. 그럼요. 다행히 지인의 처제도 아직 미혼이랍니다. 고기 한거 갖다 놨다. 많이 먹어. 잘 구웠네. 뭐 잘 구워 먹고 어딨어요. 미인이 구워주면 날로 생것도 먹는다. 생 거라도 먹지 내가. 날것도 먹는다. 아구는. 야 집에 가면은 진짜 소뚜껑에서 고기 구워 먹거든. 어디 한번 오세요 제가. 묵은지에. 진짜 맛있겠는데요? 기대할게요. 기대한대. 기대한대요. 진짜로. 기대한대요 형님. 맛은 있다. 기대한대잖아 기대. 아니야. 아니 좀 앉아서 먹고 가지. 아니 좀 드시고 가지. 아니 형님 가고. 자리 좀 만들어 주시지. 형님이 눈치가 없네요. 아유 바쁘시다. 아유. 손님들이 오면은 잘 모르니까 태워. 아 고기 태운다고? 원래 안 구워드리는데. 저런 마음씨가 있어야 돼. 어. 저런 마음씨가
딱 내 스타일이야. 그러니까 한 번은 이제 이렇게 굽는 거다 하고 가르쳐 주고 그래야 되니까. 그래, 아 형이 내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저게 전형적인 내 스타일이라니까. 전형적인 네 스타일인데 우리 처제는 전형적인 자기 스타일이 아니겠지. 뭐 말을 해도 참. 말을 해도 참. 그러니까 있어 봐라. 천천히 가자가. 천천히. 네가 뭐가 급하다. 얹힌다. 날 잡아가지고 필리핀 한번 갔다가 필리핀 한번 가보고 바람도 한번 쉬고 아니 걸핏하면 필리핀, 네팔 뭐 베트남도 괜찮더라. 나는 왜 자꾸 해외로 보내려고 그래. 갔다 와서 이제 국내도 한번 돌아보고 반대로 하면 안 돼. 국내 먼저 하고 안 되면 해외로 하면 안 돼. 해외 가면 저 해외 재밌다 가면 또. 에이. 자 우리 화이팅 하자. 술은 아니지만. 니도 힘내고 형도 힘내고. 끝까지 처제를 철통 보완하는 형님 탓에 불발된 오늘의 만남. 언젠가는 김진영에게도 좋은 인연이 나타나겠죠. 마음속에 아주 잠깐 설렘 가득한 봄바람이 불었던 그날 저녁. 부모님이 사는 건물 2층 상가문을 여는 김진영. 여긴 무슨 일로 온 걸까요? 여기는 이제 제 두 번째 아지트입니다. 작은 포장마차를 하나 내놨어요. 인근 대학생이 유일한 손님이지만 빈 상가를 그냥 두기 아쉬워 운영 중이라는 실내 포차. 이곳에 온 뒤 농번기에는 중고 거래업에 식당일 그리고 밭일까지 하며 몸무게가 무려 45kg나 빠졌다는 김진영. 하지만 여전히 외모에 대한 자신감이 부족하답니다. 솔직히 저는 이제 예전에 좀 포기를 많이 했어요. 아무래도 겉모습이나 이런 거 많이 따지시는 분들 많아갖고, 네, 뭐 제가 원하는 조건이 그렇게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가족적인 거 그런 거 하나뿐인데 또 상대되는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또 따로 한평생 걱정만 끼친 부모님에게 죄송스러울 뿐이라는 김진영. 그에게 결혼은 마지막 효도라고 합니다. 그의 바람은 언제쯤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오늘따라 유난히 외모에 신경 쓰는 김진영.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는 걸까요? 왜 이렇게 꽃단장을 하십니까? 아 오늘 그 제 아는 지인께서 소개팅을 주선해 주셔갖고 간만에 좀 때 빼고 광주 냈습니다. 네. 엄마 나 어때? 괜찮아. 그래요? 잘 갔다 와. 갔다 와. 나 불안한데 청심환 하나 사 먹을까? 먹고 갔다 와. 어머니의 응원을 받으며 집을 나서는데요. 잘 됐으면 좋겠네요. 그래요. 어머니도 아들한테 맨날 결혼하라고 하셨나요? 맨날 해줘. 어머니 어떤 며느리 원하세요? 아, 차분하고 뭐 이물은 그렇게 안 따지는데 착하고 차분하면 되지. 잘 할 수 있을까요, 아들은? 글쎄 모르겠어. 가봐야지. 몇 년 만의 소개팅인지 설렘 반 두려움 반. 약속 장소에 서둘러 도착했습니다. 가볼까? 긴장한 모습이 역력한데요. 맞선을 앞둔 지금 그는 어떤 심정일까요? 우선적으로 첫인상이 제일 중요한데 이분이 첫인상 저 좋게 봐주셔야 되는데 호감으로 봐주셔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은 뭐 그냥 차 한 잔 마시고 간다 생각해야죠. 뭐 가볍게 생각하려고요 그냥. 네. 들뜬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려 애쓰며 기다려보는데 드디어 모습을 드러낸 맞선녀. 안녕하세요. 제가 다 떨리네요. 오래 기다리죠. 아니요 전혀 네, 전혀. 아 참. 네, 마스크 예.
아, 미인이시네. 그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저 86년생이에요. 86년생? 네. 그럼 38? 네네. 그러시구나. 제가 82년생. 네네. 그거 들었어요? 네. 어떻게, 저에 대해서 어떻게 들었어요? 솔직히. 참. 솔직하게요? 그냥 옛날에 배우 하셨던 분이라고 그냥 저보다 나이 이제 몇 년생이신지 이것만 얘기해주고 그냥 맞나 봐. 그래서. 그래요. 외적으로 이렇게 얘기 안 해도 되나? 그런 거 지도 굳이 이렇게 안 크고 아니 얘기는 안 했어요. 위압감 느낄 거야 뭐 이러면서 제가 또 이렇게 덩치가 컸다고 그러잖아요. 부담감 많이 느끼고 그러니까. 남자는 자신감이라 했는데 외모에 자신감 없는 모습을 보이는 김진영. 그럼 하시는 일은 뭐 직장은? 네, 저는 원래 회사 다니다가 네. 지금 주문 케이크 아세요? 요즘에 한창 예, 네, 인터넷으로 예, 예, 주문 받아서 예. 하는 그거를 하려고 생각. 빵하고 커피는 저도 좋아요. 아, 그렇지 내가 하고 싶은 일로 해서 사업성으로 써도 좋은 거지. 뭐 금전적인 걸 떠나서 네, 맞아요. 이거라도 내가 하고 싶은 맞아요. 거 하고 있으면 그게 좋아요. 그러니까 조금 정신 건강이라도 좋자 그게 싶어서. 좋아요. 아 그러고 내가 성함을 안 물어봤네. 역시나 여자 앞에선 서툴기만 한데요. 아, 저 김진형이에요. 진형. 어차피 내 첫인상 보고 놀래고 갈 거다. 내 첫 모습 보고 놀래고 갈 거다. 이렇게 말 잘 해주시고 잘 받아주시고 하는 거 보니까 저 감사하죠. 네,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좋게 봐주면 나야 고맙지. 솔직히 아까 나 그 생각 들어. 술 마시러 가야 되나 같이? 말이 잘 통하니까 소주라도 한 잔 먹으러 가야 되나 그 생각했었거든. 술은 하세요? 제가 술을 못해요. 저는 아버지 닮았어요. 아예 한 잔도? 저 맥주 한 잔 먹으면 취해가지고. 에휴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와주죠. 아니에요. 식사라도 아니면 진짜 차라도 한 잔 마시면 좋을 것 같은데 연락처를 하나 주시면은. 일단 그거는. 그거는 네, 그래요. 네, 그러세요. 네. 그러세요.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셔도 되고. 다음에 진짜 좋은 소식으로 네. 다음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심히 가세요. 네. 예, 그렇게 가세요. 네. 예, 오늘 즐거웠습니다. 긴장 속에 지나간 2시간. 두 사람의 다음 만남은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좋았죠. 개인적으로 좋았는데 저도 이제 여러 번 다니다 보니까 이게 상대방이 어떻게인가 약간 예의상으로 보여요. 솔직히. 근데 뭐 최선을 다했으니까 또 제가 또 잘못 생각한 걸 수도 있었고 그럼 봐야죠. 이제 시간이 답이죠 이제. 다시 농촌 총각의 일상으로 돌아온 김진영. 맞선을 본 뒤 한 가지 목표가 생겼다고 합니다. 제 욕심일 수도 있는데 가족을 이루고 자식도 낳고 남 부럽지 않게 행복하게 사는 거 그게 어떻게 보면 제 목표일 수도 있죠. 예. 상처뿐이었던 도시를 떠나 사람 냄새나는 시골에서 새로운 삶의 희망을 찾았다는 배우 김진영. 제2의 인생을 시작한 그에게 하루빨리 평생의 배필이 나타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